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재료, 아까 콜라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콜라주는 기존에 있는 뭐 종이면 종이, 페트병이면 페트병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로 아니면 그대로 갖다 붙인 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작품의 일부분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콜라주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라주 작품을 이응노 선생님도 많이 하셨고 다양한 화가들이 작품의 그런 기법으로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기법 중에 하나가 콜라주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잡지에 사진을 오려서 아니면은 프린트 해온 이미지를 오려서 그거를 붙인 다음에 이용을 해서 그려서 넣었다든지 뭔가 그런 거를 짜집게 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콜라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것도 다 이응노 선생님 작품이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응노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재료는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고 종이는 재료가 다양하게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찍고 붙이고 자르고 뭉치고 젖었다가 이걸 뭐 뜯어내고 여러 가지로 진짜 활용을 할 수 있고 색도 입힐 수 있고 붙이기도 쉽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사용하기 편하고 지금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재료인 한지와 먹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파리에서는 콜라주 작업을 할 때 뭐 잡지 조각들을 찢어서 색채별로 모두 모아서 사용도 하셨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문도 손으로 찢어서 사용을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응노 작품 세계에는 재료 면에도 한계가 없었다고 그래요. 한지와 천, 솜, 신문지, 그 다음에 뭐 도자기, 썩은 나무, 판재. 판재는 판으로 된 재료들. 그리고 돌이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닿는 것 무엇이든 작업의 재료로 활용을 다양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또 수감을 하고 계셨을 때에는 밥풀을 이겨서 눌러가지고 뭐 장기 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교도소에 계시던 분들이. 그래서 자신이 남긴 밥과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밥 찌꺼기를 뭉쳐가지고 눌러서 작품을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셨던 작품들이 문자 추상의 형태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휴지나 뭐 형무소 마당에 주운 것들을 이용을 해서도 다양한 것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응노 선생님의 콜라주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그런 곳이에요. 이응노 선생님이 콜라주로 만들었던 구성이라는 작품은 구성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선생님께서 제일 잘 아는 재료인 한지를 서양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뭐 그리다 버린 한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사용한 것도 굉장히 많으셨겠죠. 그리고 신문지 조각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손뭉치 등을 손으로 찍고 뭉쳐서 색깔별로 붙이고 아니면 그 붙인 다음에 채색을 하는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거는 1970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한지에다가 솜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채색을 했기 때문에 색깔을 칠한 물감에 얼룩진 흔적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입체주의는 피카소라든지 그런 형태의 그림들을 그리던 시대의 입체주의 화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콜라주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동양의 방식이죠. 한지에 솜을 붙이고 위에 채색을 해서 이런 물감의 얼룩이 있는 느낌들이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에서 행해졌던 이전의 콜라주 작업은 화면 안에서 기존의 재료나 구성에 조화가 되지 않는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화면에 분열을 꾀했던 거지만 이응노 선생님께서 하셨던 거는 좀 다른 방식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잡지나 신문지를 재료로 한 구성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는 한지와 솜이었고 지금은 잡지와 신문지. 여기에는 그래서 막 이렇게 종이가, 잡지나 신문지는 아무래도 좀 종이 자체가 좀 더 단단한 편이잖아요. 특히나 잡지는. 그래서 얘네들이 한지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되어 있죠. 파리의 고암은 이제 이응노 선생님의 호예요. 고암 이응노. 그래서 고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고암은 파리에 도착한 직후부터 콜라주 작업에 몰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콜라주 이렇게 뭔가를 붙이고 하는 작업에 몰두를 하셔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다 보이네요. 글씨도 보이고 이미지도 보이고. 그는 잡지 조각들을 찢어서 색채별로 모아두고 사용을 해서 약간 물감의 대용처럼 다양한 색깔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주변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리다 버린 한지, 그리고 신문지 조각 이런 것들을 손으로 찢어서 붙이셨대요. 종이는 아무래도 찢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비정형적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는 거죠. 형태가 되게 뒤죽박죽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고, 이것들은 이제 당시에 유럽을 풍미했던 유럽에 유행했던 앵포르멜 미술 운동의 경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앵포르멜이라는 거는 미술 사조로 들어가는 거고, 미술 사조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면은 매우 지루하겠죠. 뭐 지금도 지루하시겠지만, 이렇게 이응노 선생님의 콜라주는 1910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서양 미술의 콜라주, 굉장히 일찍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꿈도 못 꿀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그때 시작되었던 서양의 콜라주와는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원하는 형태를 서양 콜라주는 잘라서 붙였는데, 이응노 선생님은 종이 자체를 붙였다가 떼어내기도 하고 겹겹이 붙인 종이를 긁어내서 밑에 있는 종이들이 드러나게도 하는 약간의 조각처럼 좀 활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먹이나 다른 물감, 안료들을 채색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다른 점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이제 종이 조각들은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이제 변형이 되었죠. 변형이 되어서 화면에 약간의 뭐 그림의 일부처럼 그렇게 활용이 되었지만,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게 실제로는 진짜 종이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번에는 한지와 먹, 그리고 간장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간장을 이용하다니 또 신기하죠? 여기 지금 보면 써있네요. 1968년 11월 대전교도소에서 선생님께서 정말 이게 뭐 죄를 지으신 게 아니라 북한과 연루가 됐다라는 오해를 받으셨어요. 동백님 사건에 연루가 되신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셨던 때고, 그때 이제 대전 교도소에 계실 때 작업을 하신 거네요, 이게. 화면 전체로 이제 보면 평면적인 그냥 추상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먹선들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글씨 같은 형태지만 이게 그림처럼 조금 바뀐 문자 추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씨인데, 뭐 안녕하세요 글씨인데 그냥 안녕하세요를 쓰면 캘리그라피가 되겠지만, 캘리그라피가 아닌 안녕하세요가 약간 그림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기 조금 어려운 형태, 글씨로 읽히기는. 그래서 얘를 문자 추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도 들어가 있고, 긴 노란색도 들어가 있고, 푸른색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좀 연한 색깔들, 위에 먹선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먹선들은 형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뭔가를 그린 듯하기도 하고 글씨를 쓴 것 같은 이런 느낌들. 굉장히 근데 이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되게 아름다운 느낌이 많이 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교도소에서 그린 작품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더 자세히 알게 돼서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이번에는 기타 이야기 추상화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응록 선생님의 그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그림의 분류 중에서 추상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상화의 반대는 여기도 나와 있어요. 구상화, 추상화, 구상화 이렇습니다. 이제 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구상화는 사실을 그린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추상화는 그게 아닌 거죠. 사실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구상화처럼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자연적이거나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점, 선, 면, 색채. 점선면은 조형 요소의 기본 요소예요. 점, 선, 면, 색채로 표현하는 기법 또는 그림을 말합니다. 칸딘스키와 같이 여기 있는 작품이 이제 칸딘스키 작품이에요. 이게 무슨 뭐 애들이 낙서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긴 그림인데 칸딘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고요. 칸딘스키처럼 부드러운 선으로 이루어진 작품도 있고 부드러운 막 곡선들이 있죠. 낙서한 것처럼. 몬드리안처럼 직선. 몬드리안의 작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직선으로 창문 나눠놓은 것 같이 돼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몬드리안의 작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추상화는 뭐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다양하게 정말 작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이 많이 됐어요. 여기 이제 밑에 또 나와 있는 개념을 보자면 원래 추상화는 현실의 정치, 이념, 경제 논리 등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미적인 것만을 표현하자는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전수단이 될 수 있는 인물 묘사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한술 더 떠 회화는 회화다워야 한다며 회화 이외의 요소는 전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서사는 문학에서 온 것이니 회화에서는 스토리를 배제해야 하고 입체감은 조각에서 온 것이니 음영도 넣지 말아야 하며 공간감은 건축에서 온 것이니 원근법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나오게 된 주장들이죠. 각각의. 지금 현재도 이게 현존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 추상미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 여기는 오류가 있네요. 추상화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알아봤던 것처럼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추상화 화가들이 있는데 뭐 지금은 추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므로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콜라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콜라주. 여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뭐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콜라주의 방식이 이쪽에 화면에 뭐 종이 같은 박스인지 종이 같은 것들을 붙이고 다른 요소들을 그려 넣기도 하고 여기도 뭔가 좀 다른 종이 같은 것들을 붙여 넣은 것 같죠. 이거는 뭐 냅킨인지 아니면은 냅킨처럼 그려 넣은 것인지 여기도 지금 글씨가 써 있는 다른 조각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캔버스 위에 캔버스라는 나무 틀에 캔버스 천을 씌운 캔버스 천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에코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코백 같은 천을 씌운 것을 캔버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캔버스에 유화나 그 다음에 아크릴화 같은 그림들을 많이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캔버스 위에다가 다양한 종이들을 붙여 넣은 다음에 그 붙여 넣은 종이 위에 연상되는 뭐 그림이나 화면의 구성을 해서 지금 약간은 반추상인 것 같아요. 지금 병 모양도 보이고 뭐 포도 같은 것도 있고 정물 같은 형태의 접시 나이프도 있는 것 같고 정물 같은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 넣은, 그래서 뭔가를 붙여 넣은 거 플러스 그림이 플러스 된 하나의 작품을 콜라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콜라, 마시는 코카콜라 아니고요. 얘네 프랑스어를 콜라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콜라주라고 한글로 포기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발음은 뭐 여기에는 지금 파피에 콜레라고 돼 있죠. 파피에가 종이고 콜레가 이런 붙여넣는 형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콜라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911년경, 옛날이죠. 1911년이면 입체파 화가였던 피카소와 브라크가 만들어낸 기법입니다. 풀로 붙인다는 뜻으로 유화의 한 부분에 신문지나 벽지, 악보 등 인쇄물을 풀로 붙였는데 이것을 프랑스어로 파피에 콜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라주는 시각예술에서 주로 쓰이며 재질이 다른 여러 가지 헝겊, 비닐, 타일, 나무 조각, 종이, 상표 등을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을 콜라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주 기법은 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시각 경험을 심어주고요. 화면의 구도나 색채 효과, 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다이즘 시대에서는 잡지의 사파, 그리고 기사나 실밥, 머리카락, 깡통 등 캔버스와는 이질적인 재료들을 오려붙이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냉소적인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회 풍자적 포토몽타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포토몽타주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 약간 패러디 되거나 짤로 돌아다니는 요소들을 사진 플러스 뭐 그림 플러스 메시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여러 요소들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런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지금 넘어오면서 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짜집기를 해서 붙여 넣어서 짤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편집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그걸 예전에는 할 수 있는 디지털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붙여서 내가 그려놓은 것만으로 말고 원래 기존에 있는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내던 것이 콜라주의 연장선상인 다다이즘 시대에 사용하던 포토몽타주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제 뭐 다다이즘도 나오고 파블로 피카소, 뭐 브라크, 입체파 화가 여러 가지 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현대미술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리면은 머리에 쥐가 나겠죠. 그리고 재미도 없고, 사실 지금 현재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지만 그래도 콜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면 이 정도는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응노 선생님의 기법 콜라주라는 거를 통해서 좀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응노 선생님들 작품들, 그 중에도 파나라는 기법들이 또 있었었고, 콜라주를 또 말씀드리게 된 거는 파나도 역시나 이런 콜라주 기법의 하나로서 많이 활용이 됐었던 기법이에요. 바탕을 종이나 다른
캔버스 같은 천이나 이런 곳에 다른 것들을, 납작한 것들을 붙여 넣고 거기에 파나를 찍어서 가는 방식으로, 포토몽타주에서도 파나의 기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콜라주가 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펼쳐지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응노 미술관에 가봤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살펴보고 설명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응노 선생님에 대한 생애에 대한 부분,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응노 선생님 작품 중에서도 시대별 작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들의 사용들, 그리고 그 중에 파나와 유사한 콜라주의 기법들, 추상 화법에 대해서까지도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양으로 치면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번 듣고 이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크게 차이가 있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콜라주와 이응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노 선생님 작품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키트나 지금 재료를 쥐어주는 게 아니어서 여기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고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미리 캔버스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 있고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미리 캔버스로 들어가셔서 사진이나 내가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에 효과를 넣고 싶다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좀 조절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에서 이응노 선생님 지금 작품을 바탕으로 그냥 간단한 포스터 만들기 활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새 문서 만들기를 하고요. 하드뉴스 이벤트 팝업, 하드뉴스 형태로 가볼까요? 메인용. 소셜미디어 정사각형이 좋겠습니다. 정사각으로 알겠어. 당분간 보지 않기. 그 다음에 저는 사진에서 제 사진을 놓고 싶어요. 여기 이응노 선생님 작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군상 중에 일부 작품이에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포스터를 할 거니까 배경이 들어가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배경은 너무 이런 샤방샤방한 것 말고 어떤 패턴이 좋을까요? 저는 이런 거에 고민이 참 많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하면 좋을까, 저걸 하면 좋을까. 이게 또 막상 보는 것과 이렇게 해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어떨까? 요거 괜찮네. 저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또 오래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볼까? 여기에다가 뭔가 붓선 같은 그런 걸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산을 좀 넣어볼까? 괜찮나? 산 위에서 춤추는 것 같네. 비가 막 오고. 하나만 넣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요소 됐고, 다시 요거를 다시 넣을까? 그러려면은 얘를 여기다 넣고
좀 동영화 같은 느낌은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이윤도 선생님 작품은 어울릴 것 같아요. 얘가 근데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렬을 순서 맨 뒤로 하고 좀 내려볼까요? 저는 그냥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뭐 미적 재능이나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이 그림인데. 자, 여기에 지금 이미지를 넣었고 제목을 뭐로 할까요? 이응노와 함께 춤을. 전통적인 느낌의 타이틀입니다. 뭔가 약간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을래나? 몇 개가 된 거지? 삭제를 하겠습니다. 한글 이응노와 함께 춤을. 이렇게 하니까 약간 무슨 무용시간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서브 타이틀 이응노와 함께 춤을. 이렇게 하면 좋겠군요. 이게 뒤에도 까맣고 여기도 까매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색깔을 여기는 뭐 제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아니 이는 왜 안 줄여질까요? 얘는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하니? 그러면
아예 쟤를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였는지 참. 색깔은 그렇게 좋아하는 색은 아닌데 색은 나쁘지 않아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색깔은 본인 집어넣죠. 이렇게 하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를 남겨놔야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럼 밝게 해서 이거 밝게 해서 아래로 아래로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글씨체를 좀 바꾸고 싶은데 글씨체 여기 어때? 잘난 체래요. 참네. 글씨체 이름 참. 이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똑같은 걸로 해야 되겠다. 정선아리랑 채. 왠지 노래라도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군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림자를 한번 해볼까요? 거리, 방향, 이렇게 후렴도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이름까지 들어갔어요. 얘를 그럼 다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음노와 함께 주는 어때요? 얘도 좀 그림자 줄까? 그림자를 안 주는 것보다는 아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촌스럽네. 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래요. 그냥 여기까지 그만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리 캔버스까지 해보시면 더 좋고 뭐 안 해보시더라도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미리 캔버스 해서 혹시나 이미지를 저희가 수업 갔을 때 보여주기는 좀 그렇고 메일로 혹시 이미지를 미리 캔버스로 제작한 이미지를 보내주고 싶으신 분 퀴즈를 내야 되겠구나. 다시 그럼 네이버 폼으로 해서 퀴즈를 내고 거기에 과제 제출란을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에 과제까지 제출하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물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고, 뭐 들은 친구들보다 안 들은 친구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거를 들은 친구들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만. 안녕.